자, 이번에는 이제 여태까지 만들어진 내용들 뭐 일부 약간 변경한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건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특별하게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자,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이렇게 꺼내 놓은 거다라고만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체가 다르네요. 이유가 있겠죠? 일단 하진 않겠습니다. 자, 탭 메뉴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CSS 끄고 JS 열어주도록 하죠. 자, JS에는 해당하는 파일명 먼저 써주도록 할 거고요. 자,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첫 번째 시나리오 원 이거 알겠죠? 자, 이벤트 페이지에서 해당하는 연도를 클릭 시 자, 그에 맞는 연도의 데이터 목록이 나타나게 만들어 보자 라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써야 되는 기능을 놓고 보자면 변수와 기본적인 기능이 필요하다면 기능, 함수, 이벤트. 자, 이런 식으로 각각 구분해서 기능을 작성하시면 되겠죠. 나중에 훨씬 더 좋은 내용과 설정들로 만들 수 있기는 하시겠습니다만, 자, 그러기 전까지는 일단 이렇게 구분을 먼저 하실 수 있다면 향후에 훨씬 더 내용 찾아가기가 유리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거기에 따른 내용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변수로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누구누구를 선택해야 되니 여기다 쓰면 헷갈리실 것 같으니까 변수 선택. 자, 전체적인 시나리오는 첫 라인에 다 썼기 때문에, 그리고 일전에 그런 방법들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굳이 그런 시나리오까지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대신에 어떤 변수를 선택할 거고 어떻게 하겠습니다로 바꿔서 쓰는 게 낫겠죠. 자, 여기서 써야 되는 변수는 위쪽에 들어있는 여기 HTML 문서에 자, 얘네들입니다. 타이틀 이너 안에 들어있는 li 안에 버튼, 즉 연도 선택이 가능한 거니까 클래스 타이틀 이너 안에 들어있는 li,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버튼. 자, 이 아이들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체크를 해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략하게 제가 쓰긴 했습니다만 너무 간략하다라고 하신다면 좀 더 디테일하게 풀어주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택하셔야 되는 거는 우리가 이것을 눌렀을 때 판단되어지는 밑에 이어 파트, 즉 컨텐트 이너 안에 들어있는 이어 파트를 선택하셔야겠죠. 하위, 자, 해당 순번의 내용, 자, 이라고 해서 컨텐트 이너 안에 들어있는 이어 파트를 가져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수를, 자, 변수라기보다 클래스 추가 또는 제거하는 기능은 on, 어디에다가 자, 클래스 타이틀 이너 내부의 li에, 그 다음에 클래스 컨텐트 이너 내부에 있는 클래스 이어 파트, 아이고,
삽입표가 추가 및 제거라고 쓰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기능인 거죠. 선택자 사용법. 자, 쿼리 셀렉터와 그 다음에 get elements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걸로 하시겠습니까? 쿼리 셀렉터를 하신다면 get elements는 빼야겠죠? 그 다음에 클릭할 때마다 순번을 정하는 선택하거나 할당하는 방식 또는 클릭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선택할 거냐 라고 하는 것은 for each와 for문이 있습니다. 뭘로 할까요? for each. 우리가 배운 거 for each니까 일단 하나만 정하시는 게 낫겠죠. 하나를 어느 정도 다 해놓은 다음에 좀 자신감이 붙으면 그때 바꾸셔도 늦지 않아요. 자, 그럼 이런 아이들에다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오늘 할당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전 변수 위치를 제거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전체를 제거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선택 순번 외 제거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준에서는 뭐가 나올까요? 선택 순번 외 제거. 그렇다면 앞에 거는 빼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시나리오와 사용 방법들을 최대한 디테일하게 여러분이 내려서 처리할 수 있는 만큼 설정하신 다음에 작업을 하시는 게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방향을 할지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코드를 짜는지 위에 설명만 보더라도 이해하고 유추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밑에 변수를 설정해 줘야겠죠. 자, 전체를 선택을 먼저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즉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누구 이벤트 박스. 자, 변수 이벤트 박스는 저는 도큐먼트 다 쿼리 셀렉터 중에 id 이벤트 박스를 먼저 선택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타이틀 이너와 컨텐트 이너 두 개만 나눠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두 개로 접근해도 문제가 없다면 네, 그렇게 하십시오. 변수를 두 개 만들어서 쓰고요. 자, 타이틀과 이너라고 썼는데 정확하게 카멜케이스 방식으로 쓰던가 아니면 지우시던가. 저는 이너라고 쓸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벤트 박스에 들어있는 쿼리 셀렉터 여기도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저는 바로 선택자를 넣어 주겠습니다. 자, 이너 타이틀 안에는 자, 타이틀 이너죠. 타이틀 이너 안에는 ul과 li가 들어있습니다. ul 건너뛰셔도 됩니다. 건너뛰셔도 되나 저는 그래도 자, 연습을 하시거나 하는 거기 때문에 타이틀 ul 이라고 써서 타이틀 이너에 들어있는 children 이자 0번째라고 정확하게 선택을 해주셔야 ul이라고 언급할 수 있습니다. 자, 아니면 뭐 다른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차일드 노드를 이용해서
필터와 함께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자, 일단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li를 선택해 줘야 되니까 변수 타이틀 리스트는 타이틀 ur에 들어있는 쿼리 셀렉터 또는 li. ur의 li도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긴 하겠지만 그냥 children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쿼리 셀렉터 all 하셔도 관계는 없어요. 자, 근데 이제 요거는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그냥 단순하게 가져오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거를 같이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겠죠.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약칭으로 만들어 준 거고, 실제로는 필터링을 다시 걸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변수 타이틀 li 셀렉터 뭐 아니면 el이라고 뒤에 붙여서 자, 쓰자면 타이틀 리스트에다가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 값을 배열 값으로 뿌려올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니 배열에 필터에 필터로 하지 말자. 슬라이스 하자. 슬라이스에 콜 값 넣어주면 요 값 그대로 배열화 시켜서 들어가죠. 자, 이렇게 해줘야 이제 우리가 써야 되는 변수 첫 번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버튼은 현재 빠져 있습니다. 버튼 선택자는 추후 진행하자 라고 메모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쪽에 들어가는 아이는 컨텐트 이너라고 썼지만 그 내부에 있는 이어 파트가 하나 더 필요하죠. 그러니 변수 컨텐트 이어라고 써서 컨텐트 이너에 들어있는 쿼리 셀렉터 all 네, 추석에 될 뻔했군요. 쓰겠습니다. 자, 컨텐트 이어라고 그냥 이름을 좀 각색을 바꿨어요. 이게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서 약간은 바꿨지만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놔서 설정을 해주신다면은 이제 값이 됐지만 이거는 선택자에 대한 변수인 거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은 내가 몇 번째를 클릭했는지 인식하고 처리해야 할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 제가 보고자 하는 어떤 내용, 자, 옵션 인덱스를 하나 만들어서 변수를 0으로 하나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0을 만들어 놓고 만약에 여러분이 추가로 작업을 한다 그러면은 뭐 이런 것들은 가능하죠. HTML에 이미 여기 클래스 on과 그 다음에 밑에 쪽에 div 이어 파트에다 on이라는 이름을 붙여놨지만 나 이거는 HTML에서 쓰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내가 JS에서 필요할 때 컨트롤하고 싶은 쪽에다가 바꿔서 쓸 거야. 처음부터 보여주는 게 0번이 아니라 뭐 다른 번호로 보여주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 라고 하신다면 쉽게 말하자면 그거죠. 안에 들어있는 li는 얘니까 LIEL의 몇 번째 옵션 인덱스 번째에다가 점 클래스 리스트 add 달아주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누구에게 이어에다가 똑같이 값을 적용하시면 HTML 문서는 실제로 제가 지웠기 때문에 데이터가 처리가 되지 않았겠지만 JS에서 그 기능을 첨부로 바꿔놨기 때문에 자, 동일하게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넘버를 제가 바꿈과 동시에 다른 해의 데이터로 바꿔서 진행될 것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제가 뭘 세팅하고 싶은 기능이었으므로 이곳에 담아줘야겠죠. 자, 향후 함수로 넘어갈 수도 있긴 하지만 일단 지금은 저는
옵션 인덱스 순번에 맞는 탭 메뉴 구성이라고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한 가지 옵션에 대한 데이터를 수행했어요. 자, 여기 있는 옵션 인덱스를 준 이유는 사실 별건 없고요. 내가 이 안에 있는 것들, 얘를 두 번째를 클릭하든 네 번째를 클릭하든 첫 번째를 클릭하든 하나를 클릭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따라 순서값을 파악을 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 순서값을 파악해서 그걸 가지고 어딘가로 전달해서 여기에서 또 뭔가를 할 거란 말이죠. 그때 뭐 사실 저 옵션 인덱스라는 변수를 안 쓰고 그냥 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포이치를 쓸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현재 여기 있는 개념을 가지고 그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서 뭔가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전혀 다른 곳에서 다른 기능을 써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외부에서 그 변수 값을 알아와야 되는데 그게 얘가 대신 해주겠다라는 거죠. 이 아이가 그 역할을. 그래서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기능을 한번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나중에는 여기 있는 요 데이터도 함수로 따로 옮겨서 쓸 거예요. 지금은 없으니까 그냥 쓴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써야 되는 이벤트 먼저 작성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가 써야 되는 이벤트는 여기 위에 있는 li들을 클릭할 겁니다. 여기 아니라 얘겠죠? 바꿔놨으니까. 자, 타이틀 li에는 자, for each로 우리가 돌려줘야 합니다. 자, 왜냐면 이 안에 들어있는 하나가 이제 여러 개잖아요. 그 여러 개를 클릭을 해서 그 중에 하나를 파악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클릭했을 때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왜? 여러 개라서. 여러 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중에 뭘 할지 모르니까 엘리먼트, 그 다음 순서가 필요하니까 인덱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해당하는 엘리먼트 중에서 우리가 써야 되는 아이는 그 내부에 들어있는 자식으로 들어있는 버튼이에요. 버튼을 클릭할 거예요. 자, 그러니 children을 하시든 쿼리 셀렉터를 하시든 이용해서 선택하십시오. 자, 물론 뭐 여기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려면 뭐 복잡하게 할 수는 있죠. 하지만 이렇게 가시면 우리는 그냥 libtn이라고 하는 아이로 선택할 수 있게 되겠죠. 외부에서 굳이 알려줄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찍어줍니다. 자, 그럼 libtn 버튼을 add event listener 자, 걸어줍니다. 클릭. 그러면 펑션 기능을 수행할 거고요. 이때 함수에서는 이벤트가 처리가 되겠죠. 이때 발생한 이벤트를 가지고 우리가 당장 쓸 건 없으니까 prevent 디폴트를 통해서 기존에 있는 이벤트 기능들은 하지 않게 동작하지 않도록 만들어 줄 거고요. 우리가 당장 써야 되는 아이는 이 현재 위치에서 클릭했을 때 발생되는 순서 값이 몇인지를 파악을 해줘야 됩니다. 제일 쉬운 거죠. 콘솔 로그를 통해서 인덱스를 파악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때 발생한 인덱스는 버튼의 인덱스일까요? 아니면 여기 엘리먼트의, 즉 li의 인덱스일까요? 엘리먼트 쪽 li의 인덱스예요. 왜? 인덱스라는 변수가 어디 기준에서? li를 기준으로 나와 있잖아요. 네. li의 요소 각각을 클릭 시 수행하는 기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한테는 체크를 할 수 있는 기능은 클릭을 했을 때
순서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모더나이저 저는 불러온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지울게요. 자, 문제없이 잘 불러온 상태가 됐고요. 순번을 확인했으니까 우리는 이 순번을 활용을 할 겁니다. 이 순번을 그대로 어디다 던져주면 돼요? 위쪽에 있는 옵션 인덱스에다가 전달해주면 인덱스랑 옵션 인덱스가 같은 아이가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자, 외부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인덱스 값으로 바꿔서 쓸 수 있는 개념으로 바뀌게 되겠죠. 필요 없다? 그럼 안 하셔도 됩니다만. 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원하는 것은 자, 위쪽에 하나 되어져 있을 겁니다. 커리 셀렉터도 사용했고요. 포이치로 사용했고요. 자, 선택한 순번을 온 주고 이 외에는 제거해라 라는 기능을 했습니다. 자, 일단 지난번에 했던 내용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써야 되는 아이는 엘리먼츠와 그 다음에 여기 컨텐트 이어라고 한 이 두 개가 각각 목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위쪽에 한번 넣어 놓은 상태에서 전부 다 한번 빼보도록 할게요. 자, 기능을 각각 이벤트가 아닙니다. 각각 들어있는 온 클래스 제거 한번 해보자 라는 명령입니다. 그럼 이 두 개를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쓴다면 포문과 포이치문 어떤 거 쓰셔도 관계없어요. 둘 다 됩니다. 자, 타이틀 EL 제목에 들어가는 아이에 한번 빼보도록 하죠. 실제로 현재 들어가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순서값 알고 있지만 모른다는 가정 아이 뺄 거라면 for each로 빼주면 되죠. 펑션 이건 그냥 데이터니까 자, 인덱스는 잠시 뒤에 빼도록 하고요. 자, 해당하는 데이터에 클래스 리스트 remove on 하시면 되잖아요. 자, 일부러 그냥 빨리 눈에 보이시라고 한 줄로 썼어요. 자, 빠지죠. 그 아이가 몇 번째 들어있든 간에 관계없습니다. 샘플로 밑에다가 (0, 1, 2, 3, 4) 다 넣어준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전부 다 빠집니다. 왜? 각각 전부 다 순환해서 빼라 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전부 다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쵸? 제거가 되겠죠. 근데 이거를 누구도 해야 돼요? 얘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똑같은 형식으로 전부 다 넣었다고 쳤을 때 그럼 2021년 중간에 20년 19년 18 다 있죠. 4개가 다 있는데 내가 필요한 거를 제거를 해봅시다. 누구를? 컨텐트 이어를 포이치를 통해서 썼다 그러면 전부 다 제거가 되겠죠. 자, 전부 다 제거가 될 건데 우리는 이때 지난 시간에 보신 내용 기준으로 놓고 보자면 전부 다 뺄 게 아니라 누구만 옵션 인덱스가 적용된 케이스만 빼보자 라는 겁니다. 즉 자, 위에 있는 아이 예를 들어 전부 다 들어갔다 라고 쳤을 때 전부 다 들어갔다 라고 쳤을 때 그 중에 옵션 인덱스 값이 들어가 있는 수치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빼자 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 이제 포이치를 좀 여러 줄 바꿔놓고 써야겠죠. 제거를 하기는 할 건데 조건문에다가
조건문에다가 써줍니다. 해당하는 i의 idx 순번이 누구? 옵션 인덱스라고 하는 내가 지정해 놓은 값과 일치한다면 뭐해라? 건너뛰어라. 그렇지 않다면 뭐해라? 넣어줘라 라고 쓰는 거죠. 자, 컨티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이어서 해라, 뭐 해라, 뭐 이런 얘기니까 여기는 데이터 값은 뭘 하지도 말고 그냥 지나가라, 그냥 그대로 진행하세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간 아이들은 뭔가를 처리를 할 건데, 자, 제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라 해당하는 아이의 반대, 해당하지 않는 것만 찾아서 진행하시오 라고 할 거고요. 이때 데이터를 그냥 모든 데이터를 써라 라고 해버리면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i만 찾아서 쓸 겁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그 해당하는 데이터만 빠지게 만들어 주겠죠. 자, 그럼 볼까요? 실제로 제대로 되어 있는가, 반영이 안 됐는가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 들어가 있고 애들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for 전부 다 돌립니다. 이때 찾아줍니다. 해당하는 idx 순서값과 비교를 합니다. 자, 그럼 콘솔 로그를 통해서 이 안에 idx의 값이 누가 나오는가를 먼저 점검을 해보면 0 빼고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왜냐면 옵션은 0이니까 0에 해당하는 i를 제외한, 앞에 여기 순서 0이 바뀌었군요. 여기다 써야 되는데, 자, 해당하는 것에 엘리먼트의 순번, 뒤에 오는 순번째 해당하는 i만 제거를 해라 하시면 나머진 지워지고 처음 것만 들어가게 되겠죠. 물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컨티뉴 순서를 바꿔도 얘를 끌어올리고 뒤집어 내려도 동일하게 동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 콘솔 값 필요 없으니까 자 3학년 선대로 빼시든지, 아니면 나는 굳이 그럴 필요 없는 것 같으니까 이 부문으로 하나만 써야지 하셔도 관계는 없겠죠. 아니면 내가 써야 되는 i의 순서값이 이미 정해져 있으니 else, 그렇지 않은 경우는 뻔하죠. add, 첨부하고 빼는 걸로 바꾸시면 됩니다. 자, 첨부하고 빼는 걸로 바꾸시면서 옵션 인덱스 값으로 변수를 넣어도 되고요. idx 변수 값으로 넣어도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시든 결과는 동일하게 나옵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는 위에 있는 i를 이 내용을 설정했기 때문에 이제는 엄밀히 말하면 위쪽에 있는 이 기능 자체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옵션 인덱스 순서 값을 이용해서 밑에 내가 필요한 값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걸어놨으니 똑같은 기능을 중복으로 쓴 거잖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설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얘는 첨부만 하는 거고요. 얘는 빼는 것까지 포함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 있던 선택자 이렇게 순서 그냥 그대로 가져오면은 여기 idx가 필요 없는 건데 제가 써놔가지고 아까 잘못했던 건데, 자, 이렇게 데이터 자체를 그대로 끌고 오면 알아서 순번에 맞는 거냐 아니냐를 파악을 할 테니까 그걸 기준으로 전체 기준에서 순서번째 있는 걸 파악하든지 아니면 직접 데이터 자체로 파악하시든지, 이제 그건 여러분 자유입니다만
저는 위에 있는 것 말고 요거 자, 위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지금 제가 개정한 요 밑에 걸로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위에 있는 타이틀 LIEL 기능으로 쓰는 게 아니라 밑에 걸로 쓰냐면, 앞에 있는 이 타이틀 LIEL이라고 하는 아이를 선택자의 어떤 이름으로 바꿨을 거예요. 그때 뭐 동일하게 그냥 하나하나 전부 다 바꿔도 상관없겠지만, 하나만 바꿔도 자동으로 처리되게 해주면 편하니까, 편하니까 요 아이를 쓸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합니다. 자, 지금 보는 이 형태는 이제 이런 기능을 통해서 동작하는구나를 파악을 했으니까 그냥 냅두는 게 아니라 요 자체를 어디 밑에 있는 내용도 똑같이 바뀔 거 아니에요. 보세요. 자, 바로 위에 있는 내용과 뭐가 달라지나 보십시오. 컨텐트 이어 OH 똑같이 들어가고요. 데이터와 IDX 순서값 들어갈 거고요. 안에서 빼는 걸로 처리했겠지만 전체 다 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건 if문을 통해서 IDX 옵션 인덱스 둘을 비교해서 해당하는 데이터에 대해서만 빼고 해당하지 않는 것만, 그 다음에 해당하는 i는 else, 우리는 add 걸어주면 위쪽에 있는 함수명과 아래쪽에 있는 함수명에 대한 내용이 다른 게 있나요? 자, for each가 들어가는 메소드 자체는 똑같아요. 단순 다르겠다면 여기 있는 선택자 말고는 없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첨부하고 빼는 것만 걸어주면 되는데, 자, 이걸 함수로 만들 수 있고요. 이때 다른 아이들은 대부분 기능과 이름을 다 대처가 가능한데, 여기 있는 변수 on 이라고 하는 아이만 어떠한 명칭으로 텍스트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스트링으로, 이 아이들은 우리가 옵션의 이름으로 변수 옵션 네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on 이라고 써서, 실제로 on이라고 들어가는 내용 쪽에서는 전부 다 on이라고 하는 뜻자 이름을 옵션 네임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이름이 각각 전부 다 변형이 되게끔 해서 상단에서 컨트롤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수 있겠죠. 이로 인해서 우리는 for each 부분부터 들어가는 데이터는 그냥 똑같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라인이 짧으면 뭐 그냥 저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라인이 길단 말이에요. 네.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여섯 줄, 일곱 줄까지 들어가는 라인이란 말이죠. 뭐 일곱 줄 별거 아니니까 그냥 괜찮아요 라고 하시면 뭐 그것도 나쁘진 않겠습니다만, 비슷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여러 개 장황하게 늘어나 봐야 복잡하고 힘들기만 하니까 조금 줄여서 같은 기능을 하는 것끼리 묶어서 조정을 해주시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 있는 기능을 이렇게 따로따로 구성하지 않고 하나로 묶어주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위쪽에 집어넣었다 라고 했던 기능을 밑에서 한번 재정리하는 걸로 바꾸면서, 여기 있는 것과 그 밑에 따로 만드는 아이들은 기능이 똑같기 때문에 그냥 하나로 묶어서 쓰겠다 라는 얘기 합니다. 자, 함수 자리에다가 옮기면서 위에 데이터 지울 겁니다. 이만큼 기능이라 써있는 아이를 통째로 지울 건데 데이터를 옮겨가면서 수정하겠습니다. 자, 밑에다가 변수, 자, 제가 쓰려고 하는 아이는 해당하는 요소의 엘리먼트에 클래스를 온오프 기능하는 명칭을 쓸 겁니다. 그래서 그냥 select class on, 아니면 class switch fn, 이름이 너무 긴가요?
자, 클래스 스위치 fn으로 좀 줄이겠습니다. 자, 클래스 스위치 fn이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펑션 만들고요. 자, 이 자리 내부에다가는 위에 있는 요만큼, 여기 같은 거 겹치는 거니까 그대로 복사해서 그대로 넣어줄 거예요. 복사했어요.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 자,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해서 집어넣고 나서 아래쪽에 있는 페이스트 중에 바뀌는 데이터는 컨텐트 이었으니까 이 자리를 함수에서 쓸 수 있게끔 엘리먼트라고 변수값을 바꿔주면 손쉽게 처리를 할 수 있겠죠. 자, 옵션 인덱스 외부에 저기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걔를 바꾸지 않으면 굳이 뭐 바꾸실 필요 없고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 쓰고 싶다 한다면 이 가로에다가 써도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클래스 스위치 fn에다가 뭘 하면 됩니까? 함수 수행. 자, 함수 수행이라는 기능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쓸게요. 사전 수행이라고. 함수를 동작하게 합니다. 이때 들어가는 엘리먼트에 들어가는 데이터는 위쪽에 있는 타이틀 EL과 컨텐트 ER라고 하는 아이를 써주면 되겠죠. 사실 이것도 선택자가 많아지면 배열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넣기도 해요. 그렇게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이 두 개의 함수를 수행한다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위쪽에 있는 이 데이터를 똑같은 거 중복을 한 번에 처리하니까 데이터 양은 그 코드 길이는 줄어들 거 아니에요. 중첩되는 거는 줄였으니까. 그럼 위쪽에 있는 여기 있는 기능 얘니까 필요 없죠. 자, 위에 있는 거랑 아래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서 그거를 선택자를 할당해 줬어요. 그러니 지웁니다. 근데 그 위에 있는 이것도 똑같죠? 지웁니다. 필요하시다면 그냥 주석을 걸어주시면 되고요. 기능에 들어있는 것도 똑같은 거기 때문에 지워줍니다. 필요하다면 함수 클래스 스위치 fn 해서 기능으로 처음 요소에 온 전부. 자, 기능을 걸어주자. 근데 이거는 함수가 만들어진 시점에서 써줘야 되는 아이니까 자, 이렇게 하겠다라고 내용 쓰고 밑에다가 수행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어쨌든 결과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동일하게 나옵니다. 다른 아이들도 잘 나오는가, 문제없이 다 처리됐는가 보면 2021년만 보이고 끝났죠. 자, 그렇다면 이 아이들을 다시 우리가 써야 되는 아이는 이것도 함수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는 드렸습니다만, 자, 그냥 가져가겠습니다. 어디에? 아래쪽에 클릭을 했을 때 적용되는 아이는 순번 체크를 함과 동시에 우리가 써야 되는 아이는 이곳에 다시 수행하시오 라는 옵션만 들어가 주면 되겠죠. 그러면 전체 외부에서 확인하는 변수 값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클릭할 때마다 데이터가 변경되게끔 처리할 수 있으니 우리는 클릭할 때마다 값이 자동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